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의 생각의 각도를 소개합니다. 저자 이민규 교수는 심리학 박사이고 임상심리 상담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요.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딸을 위해 책 쓰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고민 끝에 딸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를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생각의 각도가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각도를 딱 1도만 바꿔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의 일부를 함께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다. 딸이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하나 둘 늘어가면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언제 다 해준단 말인가? 바쁜 딸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펼쳐 읽을 수 있게 책으로 엮어주기로 했다.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수시로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딸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찾았다. 그건 바로 생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생각,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해야 할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의 각도가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책 제목을 생각의 각도로 정하고 1부 자신을 사랑하기, 2부 더불어 살아가기, 3부 인생을 향유하기로 구성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생각, 즉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과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생물체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 상황이나 자극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자극에 대한 생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일이 늘어나면 누구나 짜증이 난다. 이처럼 어떤 자극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결정되는 자동화된 SR 반사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런 반사적인 행동은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그래서 반사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틈이 있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 공간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있다. 그 공간의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생각의 각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SR 반사회로를 STR 생각회로로 전환해야 한다. 친구가 늦었을 때 짜증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친구의 지각이라는 자극을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극 상황에서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의 각도를 살짝 틀어보면 우리는 짜증을 내는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책이라도 읽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만나면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적의 사람을 뭘로 보고 라는 생각이 들어있다.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게 되면 운전 시비나 보복 운전으로 인한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다. 작은 차이로 인생이 달라진다. 실패를 겪은 후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자학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한다.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된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처진다고 짜증내지만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어떤 사람은 열등한데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지 않은데도 열등감을 느낀다. 99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개밖에 없는데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다르다. 첫째, 자기 자신, 일부. 둘째, 다른 사람, 2부. 셋째, 일과 삶, 3부.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한다. 이 책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생각의 각도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생각의 각도에 따라 실패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고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겹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건 의미를 부여하면서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똑같은 처지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 우울, 불평,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활기차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생각의 각도를 180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1도만 바꿔도 충분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핸들을 살짝만 틀어도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주한다. 사격할 때 조준 각도가 정조준에서 1도만 틀어져도 탄착 지점은 표적에서 완전히 빗나간다. 실제로 20m 공기총 사격에서 조준 각도가 0.87도만 어긋나면 탄착 지점은 표적의 정중앙에서 표적 밖으로 완전히 빗나가 버린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생각의 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만 틀어주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폭되어 우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다. 생각도 일종의 기술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고 느껴질 뿐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운전을 하지 못할까?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기술도 얼마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된다. 첫째, 간간히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찾아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자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하라. 이 생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런 다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떠오른다면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보라.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고 있는 일과 삶에 대한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 저자 이민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참고는 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말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기를 바라지도 말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자. 인생사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의 말과 평가 때문에 생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언젠가 동료 교수 한 명이 남들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디오게네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별로 진지하지도 않은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다른 데 써야 할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인정과 사랑을 받는데 초연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무대 중앙의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관객들이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주시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볼 거라 생각한다. 이런 착각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코넬대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간단한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오래된 가수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한 후 주변 사람들이 그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를 얼마나 기억할지 추측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50% 정도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티셔츠 속 가수를 기억한 사람은 10에서 25%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창피한 순간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Q.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초연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까닭. 문제가 생기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심각한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문제를 해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머 감각을 길러야 한다. 어느 날 딸이 한 말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났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뭐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어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꼬일 때,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해학적으로 바라보면 별일 아닌 것이 되고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199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이렇게 말했다. 유머야말로 현대 정신건강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프로이트 역시 웃음은 억압된 적대감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정화시키며 유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방어기제라고 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심각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문제가 되고 해학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 링컨의 정적 스티븐 더글러스가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의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제가 두 얼굴의 소유자라면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상원 의원이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조롱하자 링컨은 오히려 정중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그의 마지막 책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때 좀 더 심각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 Q.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재치 있게 대처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가끔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무시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든다.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한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도 한다. 불에 불로 맞서지 말고 상처를 준 사람을 곱씹으면서 그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너는 못할 거야 라고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월터 베젓.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어느 날 메일을 보내왔다.
너 이 점수로는 대학 근처에도 못 가.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울고 불고 담임 선생님을 욕하고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집, 학원, 그리고 학교, 집, 학원. 수능 시험 때까지 이 세 곳 외에는 간 곳이 없습니다. 미용실도 목욕탕도 친구들과 군것질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책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시나 비난에 휘둘려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Q.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는 무엇인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레짐작과 예단이다. 상대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면서 독심술사처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해는 상대를 모르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되고 갈등의 해결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뻔하지. 안 봐도 틀림없이. 관계와 소통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상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독심술의 오류라고 한다. 이는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잘 나타난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서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무지로 인해 길을 헤매는 경우는 없다. 그저 안다고 믿기 때문에 길을 잃을 뿐이다. 그렇다. 모른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독심술의 오류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레짐작하면서 예단하지 말고 정중하게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보자.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자.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갈등 해결과 관계 발전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딸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와달라는 문자가 왔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그 부근의 도로가 복잡해서 살짝 짜증이 났다. 부랴부랴 차를 몰아 학원 앞에 도착했으나 딸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비상등을 켜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버스들이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댄다.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너 뭐하니? 빨리 나와.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이에게 너는 미리 나와서 기다리던지 해야지 했더니 아이가 말했다. 나는 아빠가 도착하면 전화할 줄 알았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는 학원 끝날 시간이 지났으므로 틀림없이 딸아이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다고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미안하다. 땡땡아, 미안해. 큐. 지레짐작해서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사이가 나빠진 일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 상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할 때 즉시 잘못을 지적하거나 무안을 주기보다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르는 척 넘어가면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언제 잘못을 할지 예의주시한다. 그러다가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혼을 낸다. 이런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높다. 자주 지적받거나 심하게 혼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 반발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지휘부지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예 모르는 게 가장 좋고 만일 알게 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낫다. 요나스 요나손.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세탁을 하려고 아이가 벗어놓은 옷 주머니를 뒤졌는데 담배가 나왔다면서 아내가 걱정했다. 한번 입에 대면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나도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순간 한 여성 작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는 20대 때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준 아버지 덕분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크게 혼을 냈다면 골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모른 척하기로 했다. 며칠 후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얘기해줬다. 엄마가 내 옷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왔다고 많이 걱정하더라. 아빠도 담배를 피워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입에 대면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 그 후 아들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큐.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서 결과가 좋았던 일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화나게 하는 법.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쉽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내 그와 비교하면 된다. 누군가를 화나게 만드는 건 역시 쉽다.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하게 한 다음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된다.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여성 잡지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는 이웃집 남자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지만 실제로 상담해보면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더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나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럴 때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잃는 것만 수두룩하다. 부자란 그의 동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가리킨다. 헨리 루이스 멘켄. 비교는 세 사람을 잡는다. 첫째, 비교당하는 사람. 둘째, 비교 대상. 셋째, 비교하는 사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교 과정을 통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는데 이를 비교의 함정이라고 한다. 불행해지고 싶은가? 더 나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라.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은가? 수시로 그를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사이가 나빠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모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 즉각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해냈다. 실험 참가자들은 구직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절반에게 말쑥하게 차려입어 매우 유능하게 보이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했다. 나머지 절반은 단정치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구직 면접 전과 면접 후 자기 존중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쑥하고 말도 잘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본 피험자들은 자기 존중감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반면 허술한 복장에 말도 잘 못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본 피험자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아졌다. Q. 비교를 당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이 싫어졌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본다면? 대화 중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대화하면서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자기 목소리라면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 귀를 먼저 열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 끌리는 사람의 대화 비결 1대 2대 3 법칙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 2분 이상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3. 적어도 3번은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리액션, 반응을 하라. 리액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액션은 적절하게 질문하는 것이다. 잘 들으려면 그저 입을 꾹 닫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말하고 싶도록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주면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금방 수다쟁이가 된다. 애정을 갖고 들어주면서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 적절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아랍 속담. 현명한 사람이 대화 중 절대 하지 않는 10가지. 1.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2.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화제를 바꾼다. 3.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주제를 찾아 화제로 삼는다. 4. 맞장구 대신 엇장구를 쳐서 대화에 김을 뺀다. 5.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미 했던 얘기를 되묻는다. 6. 상대가 어떤 말을 하건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7.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웃지도 않는다. 8.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리를 떨거나 하품을 한다. 9. 말하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10. 내 말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기를 쓰고 증명한다. Q.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많을 때 내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마법 같은 단어 미안. 미안하다는 말은 3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첫째, 제 탓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에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sorry라는 단어를 마법의 단어 매직 월드라고 부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속 다음과 같은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둘째, 나는 당신을 무시한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별거 아닌데도 사과를 미루다가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알면서도 겸연쩍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소중한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잘못이 있다면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따지지 말고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눈을 피하면서 마지못해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만큼 주도성을 테스트하기 좋은 방법은 없다. 스티븐 코비.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그 답을 말해주는 부부가 있다. 2005년 5월 31일 기네스북은 1925년 6월 1일에 결혼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 씨 105세와 그의 부인 플로렌스 씨 100세가 결혼 기간 80년과 부부 나이 합산 205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6월 1일 80회 결혼 기념일을 맞은 에로 스미스 씨 부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부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말했다. 그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부인 플로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도 남들처럼 종종 다투곤 했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키스를 나누며 꼭 껴안은 채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Q.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진심을 담아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연이 있겠지. 언제부턴가 짜증나는 일을 겪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오래전에 태국을 여행할 때였다. 길이 꽉 막혀 도대체 차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찻장 밖을 내다보니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표정은 무사태평이었다. 가이드에게 태국 사람들은 어찌 이리 흥분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불쾌한 상황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와 인내심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부처. 언젠가 친한 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너무 화가 난다는 독자의 메일을 받았다.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며칠 후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내왔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 언니가 내게 그럴 수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서운하고 억울함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기에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에서 짜증나는 일, 못마땅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내용을 읽고 저도 그렇게 중얼거려 봤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화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져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봐야겠습니다. Q. 뭔가 사연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일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는 다른 삶을 갈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말은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낸다. 그런데 전자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고 후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대한 감사와 같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일도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짜증나잖아. 내가 늦게 온 덕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때문에는 원망을 만들고 덕분에는 감사를 낳는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덕분에 건강을 잘 챙겨 90세가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다.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 환자를 상담할 때였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술을 마시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얼마 후 그의 동생을 만났다.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술을 마시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두 형제는 모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게 반문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다. 형은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면서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구실로 삼았다. 반면 동생은 아버지 덕분에 술은 입에도 대기 싫었다면서 똑같은 환경을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는 계기로 삼았다. Q.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했던 일 한 가지를 찾아 덕분에 라는 생각으로 바꿔본다면 걱정의 96%는 존재하는 모든 심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미리부터 걱정해두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걱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면 대비 효과를 통해 그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걱정도 팔자다. 안 해도 될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다는 말이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티베트 속담.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걱정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성철 스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Q.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부질없는 걱정은 무엇인가?